그래서 제목처럼 이제 지금 1억을 받을 거냐, 나중에 5억을 받을 거냐라는 이 화법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엄마가 이제 돈이 있어가지고, 받는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딸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아들, 엄마가 지금 돈이 좀 있어가지고, 너 지금 1억 받을래? 아니면 엄마가 잘 굴려줄 테니까 나중에 5억 받을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1억 받으실래요? 아니면 나중에 5억을 받으실래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제 5억이라는 큰 숫자에 딱 필이 꽂힐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5억 받을게요. 이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영상을 보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눈치 빠른 분들은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나는 지금 1억을 받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지금 뭐 쓸 일이 없으니까 나중에 5억을 받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질문이 좀 잘못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거 왜 잘못된 거냐면, 자, 엄마가 질문했죠. 1억이라는 돈은 지금 준다고 했고, 5억이라는 돈은 언제 준다라고 명시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나중에 준다고 했지, 언제 준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대체 언제 주느냐는 핵심의 질문을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담을 하면서 이런 핵심은 내가 숨기고 싶어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싹 가려버리는 거죠. 가려버리고, 나중에 5억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이제 상담 받는 이제 소비자들이 내가 언제 받지? 지금 받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혼자 이제 착각하게 돼버리는 거죠. 아, 그냥 나중에, 그러니까 1년 뒤에, 2년 뒤에, 뭐 3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5억을 받겠구나, 라고 혼자 착각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해서 엄마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아들, 지금 1억 받을래? 나중에, 그러니까 50년 뒤에 5억 받을래?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전부가 다 지금 1억을 받는다고 하죠. 누가 나중에 50년 뒤에 5억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내가 지금 30살이면 50년 뒤에면 5억은 80살이 되어야 받는 돈이니까 이건 그냥 내 돈이 아닌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게.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상담할 때 이런 경우에 이제 저는 이제 농담으로 이제 A4 용지에다가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글자를 크게 써놓고 방 천장에다 붙여놔라. 그리고 잠잘 때 한번 보고, 잠자고 나서 이제 눈 뜰 때 그때 또 한번 보고, 아, 나는 10억을 가지고 있구나, 100억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나 매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차피 그건 숫자일 뿐이에요. 내 돈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얼마나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엄마가 말한 것처럼 내가 잘 굴려서 50년 뒤에 5억을 준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험에 어떤 특정 상품을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할 때 그 중간 얘기는 잘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중간을 이야기하면 이거 판매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런 부분은 내가 또 감춰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납입이 끝나고 나면 뭐 20%를 준다, 20년, 30년 지나면 200%가 되고 300%가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건 앞서 말한 것처럼 그냥 나중에 5억을 주겠다는 얘기하고 같은 논리입니다. 이게. 친한 친구가 와서 기막힌 저축 상품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야, 친구가 와서 야, 누구야, 기가 막힌 상품이 하나 있다. 이거 10년 지나고 나면 이자도 엄청 많이 붙는데, 그리고 이걸 계속 놔두면 복리로 굴러가서 200%, 300%, 400%막 몇 배가 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만 딱 집중해서 들으면 정말 좋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친구가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야, 10년 아니면 네가 내는 도중에 네가 힘들어서 네가 이 계약을 깨면 그때는 원금이 없어. 아니면 원금보다 턱없이 부족한 돈을 네가
봐야 되는데 네가 손해는 봐. 손해는 네가 보고 나중에 뭐 10년이 지나면 그때 내가 은행보다 이자를 많이 쳐줄게. 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친구가 와서 이런 저축을 권유를 한다 그러면 혹시 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친한 친구가 와서 이런 상품을 권유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10년 안에 네가 힘들어서 깨면 원금을 못 받는데 아니면 한 푼도 없어. 근데 대신 10년이 지나고 아니면 20년이 지나서 은행보다 이자를 좀 더 많이 줄게. 그리고 잘 굴려준대. 50년대 5억을 준대. 그러면 하시겠냐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게 함정이고 어떤 게 좋고 나쁜지를 우리가 이게 그렇잖아요. 금융상품은 쉬우면 너무 간단하게 드러나 버리니까 내가 뭘 숨길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금융상품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걸 개발하고 파는 사람이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을 숨길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많으니까 왜? 복잡하니까 우리가 숨기기가 쉽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어떤 보험 상품의 특정 상품들을 보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다시 이야기하지만 뒤에 나중에 뭐 5억을 주겠다는 개념의 논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많이 줄게. 나중에 많이 줄게. 놔두면 나중에 많이 준대. 그거에 대해서 집중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게 쉽지가 않죠,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은행의 이자가 턱없이 낮고, 그 다음에 뭐 단리이고, 뭐 비과세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저축을 무시하고 가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가입을 해놓고 딱 시작을 했어요. 오늘 가입하고 내일부터 1년이라도 2년이라도 설계사님 이거 원금이 언제 돼요? 원금이 대체 언제 되는 거예요? 뭐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가 금융상품을 가입을 하면서 이자가 적다고 이자가 많은 쪽으로 우리가 어떤 투자 상품을 합리적으로 한다고 수익률을 바라보고 어떤 상품을 가입을 했는데 가입하자마자 아, 대체 원금이 언제 오는 거예요? 원금을 바라보고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 행위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이걸 가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사람들의 이 화법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게.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뭐 지금의 1억, 나중에 5억. 그러니까 이걸 잘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시면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은 사실은 물과 기름처럼 명확하게 갈라지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꾸 현혹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현혹이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현혹을 하게끔 이렇게 말을 하는 설계사분들의 이 화법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걸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그냥 1 더하기 1은 답은 2. 딱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조금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소비자에게는 유리하기보다는 조금 불리한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서 가입을 하시고 싶으면 하고 그래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시는 거고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 보험을 가입을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보다는 보험회사가 부자가 되고 그걸 판매한 보험설계사가 부자가 된다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